굉장히 중요하니까. 이유 뭐라고요? 채비의 길이, 가지줄 길이, 낚싯대 9대1, 8대2 종류, 속줄, 겉조류가 다를 때, 조류 속도가 틀릴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선분선생 신국진입니다. 이제 심야의 갑오징어 시즌이 곧 돌아오죠. 여수, 고흥, 먼바다, 제주도 경계선까지 가거나 제주도 심야 갑오징어 시즌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낼름 받아들이시면 심야 갑오징어 가서 보다 좋은 조과를 좀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심야 갑오징어 낚시, 모든 낚시가 마찬가지지만 같은 조건, 배 위에서 같은 시간대, 같은 여건에서 전체적으로 갑오징어가 안 나온다. 네, 그거는 어쩔 수 없죠. 그 시간대에.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배 전체에서 다른 사람들은 좀 잘 나오는데 나만 좀 안 나온다. 그러시는 분 이번 편 들으시면 낼름하시면 분명 좋은 조가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갑오징어를 잘 낚고 못 낚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애기, 준비하는 애기 문제일 수도 있고, 낚싯대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채비 문제일 수도 있고, 낚시하는 방법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오늘은 낚시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챔질하는 방법, 갑오징어를 유인하는 방법, 또 갑오징어 입질을 파악하는 방법, 유인하는 방법하고 입질 파악하는 방법을 같이 묶어서 말씀을 해드릴 텐데, 이거 세 가지만 좀 잘 듣고 가셔도 분명 좋은 조과를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초급자들도 좀 중요한데 중급자 이상, 중급자라 그래서 한 10번, 20번 갔는데 잘 못 낚는 분들, 이런 분들 들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 갑오징어, 심해 낚시 갑오징어 아마 초창기부터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잘 들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갑오징어 입질 파악하는 방법. 심해 갑오징어는 60m 이상, 100m 이상의 봉돌을 내리고 애기를 달고 낚시를 하죠. 그러니까 원줄이 분명히 날려 있을 거고, 휘어져 있을 거고, 채비가 이렇게 늘어져 있을 거고, 그죠? 그런데 보통 낚시하듯이 갑오징어 낚시가 10m권에서 낚시하듯이 툭툭 하는, 훅 하고 가져간다. 요런 거 기대하시면 심해 갑오징어 못 낚아요. 10분의 1, 10분의 1도 안 돼요. 20분의 1도 안 돼요. 20번 중에 한 번도 툭툭 이렇게 가져가는 느낌 받기 힘드실 거예요. 그렇게 받았다고 하면 생각해 보시면 바다에 그 깊은 수심에 원줄이 팽팽하게 잘 유지가 돼 있을 거고, 가지줄 정렬이 잘 돼 있을 때 그런 느낌이 한두 번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기 힘드니까 오늘 얘기를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질을 잘 파악하는 방법, 저는 이 말을 다르게 표현을 또 하면 어떤 게 있냐면 무게감을 잘 느끼는 방법이에요. 난 이 말을 같다고 봐요. 여기에 이제 유인하는 것까지 같이 포함이 되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정말 매번 한 것 같아요. 딱 한 가지예요. 사실은 낚싯대를 한 가지예요. 낚싯대를 딱 고패질이죠. 들었다가 낚시 시작하고요. 바닥 쿵 찍고 들었다가 놨다. 들었다가 또 부드럽게 놓는다. 요거를 계속 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이 드는 높이를, 이 들었다 놨다는 높이를 달리해야 되겠죠. 그 이유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고패질을 왜 하는 거예요? 들었다 놨다를 왜 하는 거예요? 깊은 수심이니까, 낮은 수심 때도 하지만 깊은 수심 때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바다 원줄이 이게 날려 있을 거란 말이죠. 직선으로 땅 떨어져서 텐션 잡지 않고, 이게 이렇게 텐션이 잡혔다고 쳐도 밑에 낚싯줄은 날려 있을 거란 말이죠. 채비는 휘어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펴주는 작업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이 펴주는 작업을 높게 들었다 내릴 수도 있고, 또 잠깐 스테이 해주고 기다려주고, 짧게 들었다가 할 수도 있지만, 이 폭을 어떻게 해주냐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죠. 조류가 빨리 갈 때, 또 늦게 갈 때, 조류가 빨리 갈 때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같은 채비라고 놓고 봤을 때 조류가 빨리 갈 때는 채비 드는 폭을 살짝 덜 들어도 돼요.
늦게 갈 때보다 같은 채비라고 놓고 봤을 때 늦게 갔을 때는 조금 이만큼 들었다고 치면 좀 빨리 갔을 때는 조금 들어도 채비 긴장감이 정렬이 더 잘 되겠죠. 또 한 가지, 고폐질을 높게 들고 낮게 들고 하는 거를 또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채비를 내가 40cm 가짓줄을 썼어요. 80cm를 썼어요. 그럼 80cm를 휘어져 있는 게 더 길 거 아니에요. 휘어져 있다고 가정을 항상 해야 돼요. 그러면 80cm를 더 많이 들고 40cm를 상대적으로 좀 적게 들면 되겠죠. 그죠? 그런 거 하나. 또 한 가지, 속조류, 겉조류가 정말 똥바람 안 좋을 때, 그때는 같은 상황이어도 더 많이 들어야 되겠죠. 위에 조류가 빨리 가고 밑에 조류가 덜 갈 때 더 많이 들었다가 놔야지 채비 정렬이 되겠죠. 많이 들어야 밑에 무게감이 달려있는지 느끼겠죠. 또 한 가지는, 낚싯대가 이렇게 8대2짜리하고 지금 이거 올해 출시된 9대1짜리인데, 이 9대1짜리하고 8대2짜리는 상당히 똑같은 경우에서 8대2는 더 많이 들고 9대1은 조금 더 들어도 되겠죠. 그러니까 얘기가 정리를 좀 하기 전에 이 얘기 어려우시면 다시 한번 돌려서 들어보시고요. 내가 지금 갑오징어 채비를 80cm를 갖고 낚시를 하고 있어요. 낚시를 하고 있는데 조류가 빨라졌다 늘어졌단 말이에요. 빨라지는 상황에서 낚시를 하다가 조금씩 늘어져요. 80cm 가짓줄에. 그럼 지금 많이 들었다가 놓고를 반복하다가 느려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80cm 가짓줄에 지금 빨랐었다가 조류가 느려졌다고 치면 더 많이 들어야 되겠죠. 여기에 속조류가 더 막 갑자기 속조류 겉조류가 달라졌어요. 그럴 땐 더 많이 들어야 되겠죠. 그 낚싯대가 이제 뭐 9대1에서 8대1로 바뀌었다. 더 많이 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것을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면 갑오징어 낚싯대 고폐질 들었다가 놨다고 하는 거는, 딱 들었을 때 봉돌 무게가 살짝 들리죠. 봉돌비가 느껴지죠. 그리고 조금 더 들으면 부드럽게 들면 애기의 저항감이, 이건 무게보다 애기가 팔랑팔랑 거리는 저항감이 느껴질 거예요. 저항감이 느껴지면 거기서 스톱해도 돼요. 조금 더 들고 들어보면 갑오징어가 달려있으면 무게가 묵직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 챔질은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걸 들다 말어. 봉돌 무게감 느꼈고 애기 저항감 느꼈어. 이걸 느낄 때까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이런 게 좀 어렵다, 필요 없으면 다시 설명을 할게요. 좀 더 남들보다 부드럽게 천천히 많이 들어요. 많이 들고 놓고 반복하고, 또 많이 들었다가 그러니까 봉돌 무게감 느끼고 애기 저항감 느끼고 이제 없네, 내리고. 이거를 경험을 좀 몇 번이 낚아보면 경험치가 쌓이잖아요. 몇 번을 다녀보면 경험치가 쌓이면 그때 들었다 놨다 하는 거를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분명히 경험치예요. 초보자나 잘 못 느끼겠다, 보통 사람들보다 드는 폭을 좀 높게 들어요. 이럴 때 다른 데 있는 갑오징어도 유인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로 낚시를 막 하다 보면 힘들죠, 들었다 놨다 하는 게. 그럼 짧게 아니면 대구 가거나 이런 게 많은데, 들었다 놨다 고폐질 높게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천천히 들었다가 놨다. 이거를 많이 한 사람들, 이유는 위에서 설명을 했죠. 이걸 한 사람은 조가 차이가 많이 나요. 정말 많이 나요. 또 챔질을 많이 한 사람, 조금만 이상해도 챔질 하라 그랬잖아요. 챔질 많이 한 사람과 덜 한 사람의 조가 차이가, 많이 한 사람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고폐질을 할 때 봉돌 무게 느끼면서, 처음엔 봉돌 무게 느끼죠. 애기 저항감 느끼죠. 조금 더 들고 무게가 저항감이 똑같다. 그러면 다시 내리고, 이 폭을 다른 사람보다 크게 하세요. 높게 하시라는 거죠. 내 경험치 쌓일 때까지. 그러면 유인 효과도 분명히 있고요. 갑오징어가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분명히 느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 깔딱깔딱 할 때보다 좀 더 높게 해라. 그러다 경험치가 쌓이면 그때 조정을 해라. 가짓줄 길이, 낚싯대 어떤 거 쓰는 거, 조류가 속도가 느리고 빠르고에 따라서 그때 조절하는 힘이 생겨요. 이해가 되시겠죠? 또 이 얘기를 중요해서 심오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낚싯대 얘기가 좀 나와서 말씀드리면, 심해 갑오징어 K3미넴 K 모비딕 플러스
9대1짜리. 요거 9대1짜리가 새로 나왔어요. 공구는 뭐 그 다음날 바로 하루 만에 끝났는데 가격은 21만 2천원 이고 티타늄 솔리드요. 초리대고요. 가이드는 후지 가이드. 그 다음에 9대1 허리 힘이 빡빡한 9대1이에요. 초보자나 입질을 잘 못 받는 분들 1, 2년 하신 분들은 8대2보다 제주도 갑오징어는 9대1을 추천합니다. 이 낚싯대 강력하게 추천하고요. 작년에 8대2 K 모비딕 디커트를 굉장히 반응 좋았어요. 이거는 굉장히 가벼워요. 84g으로 정말 가볍게 장시간 낚시에도 좋게 가볍게 잘 만들었어요. 이거 낚싯대 홍보 한번 하고 다음 순서 넘어갈게요. 없는 분들, 있는 분들 서브 때 이거 9대1짜리 한번 구입해서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원줄 늘어지는 거는 고폐질로 다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높낮이로. 잘 모르겠으면 높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또 여기에서 이제 채비가 작년에 저희가 티타늄이 이제 트리플 저희가 요청을 해서 티타늄 갑오징어 채비가 나왔어요. 40cm, 60, 80. 근데 심해 갑오징어 채비는 이 가지줄 길이는 뭐 작년 재작년에 뭐 1m 20, 1m 50 그러는데 저희는 1m 안쪽으로만 하는 걸 권장해요. 이건 40cm 제가 들고 나왔어요. 너무 길어봐야 좋을 일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유튜브 분들 1m 이상 얘기하는 분들 다 지금 줄여서 하고 있는 것처럼 80cm 아무리 길어도 1m 안쪽까지 좋아요. 준비하시는 거는 가지줄 길이는 40, 60, 80 이렇게 준비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이건 티타늄 채비예요. 이게 이제 땀에서 잘 안 보이죠? 이런 티타늄 채비예요. 티타늄 채비. 그러니까 이 티타늄 채비는 어떠냐면 슬랙라인이 잘 안 생겨요. 물속에서 펴지는 성질 때문에. 꼬이는 건 당연히 없고요. 이렇게 애기가 팔랑팔랑 거릴 때 요 채비 이건 40cm짜리고 이게 80cm짜리 제일 긴 거는 40, 60, 80이 한 세트거든요. 이건 작년에는 12,000원 받았는데 지금 9,000원으로 가격 내렸어요. 이건 80cm짜리예요. 이렇게 이게 80cm짜리인데 티타늄 펴지는 성질이 있어서 요런 거 쓰면 채비에 그 휘어짐 이런 게 덜하겠죠. 그래서 이게 덜하면 어떻게 돼요? 드는 걸 조금 덜 들어도 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보자 아니면 중급자인데 다른 분보다 좀 조가가 떨어진다, 갑오징어 올라타는지 잘 모른다, 이거는 우리는 고폐질을 올렸다 내렸다 이걸 남들보다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봉돌 무게 듣고 들리고 그 다음에 애기가 저항감 느끼는 거 느끼고 그리고도 조금 더 들어봐요. 그러면 조가 분명히 더 많이 올릴 수 있고 이런 경험치가 쌓이면 조류에 따라서 낚싯대 9대1, 8대2에 따라서 채비에 뭐 40cm, 80cm 가지줄 길이에 따라서 드는 폭을 자기가 경험치가 하나 쌓일 거예요. 저도 유튜브고 제 걸 보고 출조를 나가셔서 무조건 많이 잡는다 이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낚시는 경험치예요. 자기가 한번 느껴보고 쌓이고 해야 더 잘 잡히는 거예요. 근데 기본만 말씀드리니까 심해 갑오징어 진짜 별거 아니에요. 드는 폭을 남들보다 조금 더 들면서 이만큼 들어도 입질 들어와 무게감 느껴 이런 거를 쌓아보세요. 잘 모르겠다 남들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들고 더 많이 들고 천천히 내리고 더 부드럽게 더 많이 들고 남들보다 내리고만 하세요. 이것만 오늘 강조할게요. 그러면 유인 갑오징어가 멀리 보고 안 쫓아올 것 같죠? 유인 효과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챔질하는 방법. 이런 분들은 꼭 보셔야 돼요. 심해 갑오징어를 갔는데 올리다가 내가 자주 떨고 이분들은 챔질을 잘못했거나 릴링 속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막 빨리 하다가 천천히 하다가 힘드니까 막 빨리 하다가 힘들어 천천히 하고 이렇게 릴링 속도가 왔다 갔다 하면 떨구고요. 챔질을 제대로 안 박았으면 세게 안 했으면 떨구는데 심해 갑오징어잖아요. 말은 심해인데 이제 뭐 100m권은 심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우리 갑오징어 낚시 명명하기를 깊은 수심 갑오징어 낚시에서 챔질을 세게 하는 이유가 기둥줄이 원줄이 이렇게 슬랭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입질은 느꼈다고 해도 그리고 그 10풋 100m 80m 100m 되는 데서 살짝 태서 이게 박히는 애기가
갑오징어에 박히는 거하고 세게 했을 때 박히는 거 어느 게 확실하게 박히겠어요. 그러니까 챔질은 있는 대로 세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게 딱 들었는데 무게감 느껴요. 세게. 근데 무게감을 이 정도 했는데 이 정도 고패질 할 때 들었을 때 무게감 느끼면 챔질을 해봐야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각도가 세게 했다고 쳐요. 이때 2바퀴, 3바퀴, 4바퀴 감고 다시 한번 챔질해주는, 이렇게 챔질해주면 그러니까 2단 챔질이라고 하죠. 이런 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좀 챔질 한 번 했는데 아리까리에 한 번 더 내리면서 릴링하고 내리면서 릴링 해야죠. 그래 원줄이 감기겠죠. 릴링하고 한 번 더 챔질해 주는 거. 2단 챔질해 주면 절대 안 떨어져요. 2단 챔질할 때 떨어진다? 떨어질 때도 있겠지만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고패질 할 때 남들보다 조금 많이 들으라 그랬죠. 이만큼 드는 속도가 높이가 있으면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 많이 들어서 느껴야 돼. 느끼고 내리고. 이만큼 들었는데 폭이 여기서 이렇게 뒤로 제끼면 이 정도 폭밖에 안 되니까 이때는 챔질을 강하게 쑥 하고 훅 하고 낚싯대 내리면서 릴링을 같이 해요. 그래야 기둥줄이 감기겠죠. 내리면서 기둥줄에 원줄이 감기겠죠. 내리면서 릴링하고 빨리 하는 거죠. 빨리 하고 한 번 더 이렇게 챔질하시면 안 떨어지고 끝까지 올릴 수 있어요. 릴링 속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 오늘 얘기 잘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낚시는 자기 경험치예요. 2025년 이제 곧 다가올 텐데 올해 10회 갑오징어 가서 분명 성공하시고요. 고패질 이거 드는 폭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유 뭐라고요? 채비의 길이, 가지줄 길이, 낚싯대 9대1, 8대2 종류, 속줄, 겉조류가 다를 때, 조류 속도가 틀릴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보통 사람보다 많이 들어요. 내리고. 그럼 유인 효과 분명히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시고 한번 낚시해보시고 경험치 쌓이시고 좋은 낚시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선생 신부준이었습니다.